안녕하세요. 아마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연고대 편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겠죠?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연고대 편입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보가 매우 적어요. 저는 주변에 편입에 대해서 질문할 지인도 없었고 학원을 다니면서 기출 문제나 그런 시험 문제 유형, 합격 자소서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저는 학원 다니지 않고 오로지 인강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정보가 없는 채로 공부를 하면서 막막함들을 느꼈었는데 이 막막함들을 여러분께서는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직접 준비하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에 3학년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전에는 서강대학교 자연대에서 다녔었고 학점은 4.3 만점에 4.13이었습니다. 총 72학점을 수료했고요. 그리고 무휴학, 그리고 4개월 반, 약간의 유베이스, 그리고 일반 편입, 그리고 최초 합격을 편입 스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편입 시작 지점에 저의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자연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연고대 모두 생물과 화학이 시험 과목이었는데 저는 수능에서 과탐을 생원 그리고 화원을 선택했었고 과 특성상 두 과목을 모두 필수로 수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 익숙한 단원이 몇 개 있었는데 수능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고등학생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시간이 꽤 지나서 많이 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즉시 모두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매우 얄팍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공부 방향 또한 그렇게 설정해서 편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편입 도전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수능을 망친 다음에 부모님의 바람대로 제가 살던 지역의 공립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망친 거고 더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 채로 그래도 마음은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영상에서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부모님 모르게 한 번 더 대입을 도전하였고 서강대학교에 합격해서 2년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합격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분명히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비대면 안에서 새로움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학기가 끝난 다음에 성적표를 보면서 기쁘기보다는 허무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왜 그런 걸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을 정하려고 제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동생이 저한테 왜 재수를 하지 않았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동생한테 그때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국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아무 글자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시험장에서부터 시험장을 나오면서까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생각이 되지 않았던 그 순간이 너무 선명히 뇌리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능장에서 처음 시험지를 넘겼을 때 그 겪은 백지의 상태가 정말 내 실력이면 어쩌지? 이게 재수를 한다면은 사실임을 증명당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하는 대신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저는 항상 실패가 창피해서 오를 수 있는 나무만 바라보고 오르기 어려워 보이는 나무는 오를 필요가 없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외면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오르고 싶었으면서도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결심조차 하지 못했던 그냥 그때의 바람을 꺼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저는 다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2022학년도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5대 1이었고 고려대는 6대 1이었어요. 이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 편입학에 들어가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과의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800점 이상, 그리고 학점은 70학점 이상을 수료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수학점은 과별로 최저는 63에서 최고는 70학점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 전공별로 이 수학점 요건과 공인 영어 점수들을 편입한 요즘 요강에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연세대와 고려대는 모두 편입 영어를 공부할 필요 없이 공인 영어 성적만 준비하시면 돼요.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익은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토익 같은 경우에도 공인 영어 성적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동시에 준비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마침 2월에 경험 삼아서 봤던 토익 성적이 890이라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편입 공부를 8월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전에 공인 영어 성적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좋은지 아니면 높을수록 가산점이 붙는지 이 여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마치 서강대학교 옆에 연고대 김영편이 전문관이 있어서 저 방문 상담을 신청해서 궁금한 것들을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성적이 커트라인 이상만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시간 낭비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전공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영편입의 인강을 들었었고 화학은 윤기세 교수님, 그리고 생물은 서동진 교수님의 티패스를 구매해서 그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지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일 본인이 수학하고 물리랑 화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화공생명공학,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산업공학 이 정도로 해서 되게 다양한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발 인원을 보고서 TO가 많은 곳에 지원하면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따로 지원 전략이라고 할 건 없었고 그냥 바로 원서 접수가 열리자마자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편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검색을 하면서 제가 지원하는 그 생명 시스템 대학의 특성상 PT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비중이 매우 높아서 합격을 위해선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와 배우고 싶은 전공이 명확하다면 눈치를 보는 것보다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꿋꿋이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것 같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 자리 꿀팁인데 저 성격이 급해서 원서 접수 기간 되자마자 원서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앉고 싶은 자리에 따라서 시험을 보면 됐기 때문에 접수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접수 순서에 따라서 수험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수험번호 순서대로 자리가 배치돼요. 그래서 빨리 접수하시면 앞자리에 배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험을 볼 때 편한 자리가 있다면은 그거를 고려해서 원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고대 편입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유형이나 출제 방식, 그리고 답안지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1차 합격자들의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해요. 따라서 합격을 위해서는 무조건 1차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화학은 개념을 확실히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겠지만 만점 방지를 위한 참신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라는 그 풀이 방향이 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서 최대한 뭐라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맞나? 긴가민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그냥 쓰세요. 빈칸으로 놔두면 안 돼요. 생명은 외우면 풀 수 있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답의 대부분이 영어로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도 알아두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생문진이라고 해서 식물, 생태, 분류, 그리고 진화 이 네 가지의 그 주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안 되고 알면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식생분진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식물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식물 호르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폐지되고 학업계획서의 각 문항이 600자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학계서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 자신의 가능성과 배움에 대한 진심이 교수님들께 잘 와닿을 수 있도록 글의 설득력을 갖추어서 쓴다면은 서류 평가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고려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대는 문제의 모든 문항이 서술형과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이 없었어요. 화학은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화합물 명명 문제를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접두사를 1부터 10까지만 외웠었는데 이번에 명명 문제에 접두사 12가 나왔단 말이죠. 11과 12는 외우지 않으면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외워두시면 시험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은 연세대와 다르게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답안지가 한 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쓴다고 분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칸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꼭 답안지 배분을 잘 하셔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칸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생분진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면역이나 기관처럼 굵직한 주제의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단답식 같은 경우에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용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강 이런 느낌이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용어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화학 답안을 단답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쓰시오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단답으로만 적으면 되는 줄 알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지 않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풀이 과정도 서술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 이후에 제가 들었던 교수님의 Q&A에 사람들이 화학 같은 경우에 풀이 과정을 꼭 써야 되나요? 이런 Q&A가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풀이 과정을 서술하지 않고 답만 쓴다면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에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라는 말이 없어도 꼭 풀이 과정을 서술하셔서 아는 문제인데 점수를 못 얻어가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을 제외한 그 모든 풀이를 답안지에 바로 작성을 했어요.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문제를 풀 때 이용하라고 빈종이를 주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거기다 푼 다음에 다시 또 답안지에 옮겨 적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공책에다가 서술 과정을 깔끔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와 자기소개서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하는데 연세대는 1차 합격한 사람들만 자기소개서를 2차 서류 평가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베이스로 연세대학교 학업계획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첨삭은 받지 않았고 총 소요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각 문항별로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표현을 했고 이것들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하였는지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2학년도 모집 요강이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늦게 업데이트가 돼요. 연세대는 2021년 11월 30일, 그리고 고려대는 12월 1일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데 시험 일정이나 그리고 모집 인원, 그리고 자격 요건 등이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집 요강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잘 캐치하셔서 지원 전략을 잘 짜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8월부터 시험을 준비하면서 10월쯤에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전 남들보다 늦게 편입을 시작한 만큼 뒤처진 진도를 잡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어요. 초반에는 새로 배운 것들을 이해하고 복습하는 데 몰두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파이널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같은 교재랑 같은 문제를 정말 몇 번씩을 반복을 했거든요. 이게 봤던 내용을 또 보고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남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독서실에 나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울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아마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편입에 대해서 물어볼 지인이 없었었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저의 정확한 점수와 등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는데 편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잘해야 되는 것은 맞아서 열심히는 했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저는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었으니까 마냥 울기만 하는 거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왜 편입을 결심했는지 다짐을 다시 되새기고 제가 지금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 막막함의 원인은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의 해결 방법은 제 위치가 어느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고대 배치고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마 이게 10월의 마지막 연고대 배치고사였었을 거예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 슬럼프가 왔다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슬럼프는 여러분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만큼 여러분을 또 무기력에 빠뜨려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남들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빨리 슬럼프를 이겨내야 해요. 슬럼프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빨리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럼프를 겪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에 정말 절실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그 절실한 무언가가 무엇인가를 되새겨서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후회가 되지 않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음악대학을 제외하고는 교차 지원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종 합격 후에 학점 인정을 받을 때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수 교양으로 자연, 과학과 그 실험을 들어야 되는데 문과에서 이과로 온 경우에는 그 수업들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과 추가로 그 교양까지도 들으려면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겠다라는 분들은 그 교차 지원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적대와 학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생 중에서 지방 국사립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전적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4점대였지만 다른 합격생분들 보면은 보통 평균이 3점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학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해당 학과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히 열심히 공부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대변할 수 있어요. 아마 학점이 좋은 학생을 싫어하실 교수님은 없겠죠? 그러니까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학점을 조금씩은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계가 유리한가요? 동일계가 유리한 것은 제 생각에 아무래도 전공 시험을 준비할 때 기초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과였는데 이과 전공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명확하고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다면은 자소서 혹은 학계서에서 교수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동일계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불리한 점 없이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대외 활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자격증도 없었고 대외 활동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저는 코로나 학번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아마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상적인 경험이라도 내가 이 전공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학습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중요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담았는데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별거 아닌 활동이겠지만 거기에서 최대한 의미를 찾아서 글로써 잘 표현을 하신다면은 다른 분들보다 우월한 활동이 없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입 정보를 어디서 얻으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편입의 홈페이지에 교수 소개 아래에 편입 정보에 들어가면은 현재 자신의 스펙을 통해서 알맞은 학교 그리고 계열 등을 파악해주는 진단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각 학교별로 모집 요강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각 학교의 모집 요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혹은 관심이 있는 대학교를 검색을 해서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모집 요강과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것들이 다 뜰 거예요. 그래서 김영편입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보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편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었어요. 공부를 순전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시험을 위한 공부를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저는 추레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저와는 너무 대비되는 너무 예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재밌게 노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우리 주변에는 보기 싫어도 보이는 유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충동을 잘 이겨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미뤄두고 하기 싫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여러분을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경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용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그 노력의 결실을 확인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늦추지 마시고 빨리 준비를 하셔서 꼭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전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시고 또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